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J리그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미즈 대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미즈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시도하고 있다. 아메도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카피샤바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볼점 유율이 떨어지고 있으며 측면 수비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수비 조직력 또한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며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마치다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고 있다. 오세훈과 나상호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컷백 패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며 소마는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데 강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치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이 강점으로 작용하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볼 배급을 차단하고 빠른 역습으로 득점 찬스를 노리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미즈는 홈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점유율 저하와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역습에 쉽게 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마치다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 진영에서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마치다가 중원 장악과 측면 돌파를 통해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마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마 대 가와사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 장악과 측면 돌파를 시도하는 팀이다. 타가와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탈레스와 차브리치는 중원에서의 패스 배급과 전방 침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돋보이며 상대 진영에서부터 압박을 가해 역습 상황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자주 나타난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가 잦아지며 상대에게 볼 점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풀어가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야마다와 마르시뉴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이에나가는 최전방에서 마무리 능력을 앞세워 득점 찬스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부정확해지며 공격 템포가 무뎌지고 있고 측면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가시마는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돋보이며 타가와의 제공권 장악이 공격의 핵심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가와사키는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가 이어지며 공격 템포가 끊기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 역습에 쉽게 당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시마가 홈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가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토상가 대 나고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토상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에서의 빠른 전개와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하라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오쿠가와와 마치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컷백 패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이 돋보이며 중원에서의 점유율 장악을 통해 공격 템포를 유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불안정해지면 공격 전개가 쉽게 끊기고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나고야는 3-4-1-2 포메이션을 통해 빠른 전환과 중원 압박을 통한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마테우스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패스 배급과 중거리 슛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즈미와 나가이는 전방에서의 빠른 침투와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가 잦아지며 공격 전개가 무뎌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역습 상황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교토상가는 홈에서의 빠른 전개와 강한 압박을 통해 기회를 창출하는 패턴을 보인다. 반면 나고야는 중원에서의 패스 미스가 잦아지며 공격 전개가 쉽게 끊기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조직력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교토상가가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고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교토상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니가타 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가타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에서의 수적 균형을 맞추고 있지만 전방 압박이 약화되며 공격 전개가 무뎌지고 있다. 하세가와는 최전방에서의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오노와 오쿠무라는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끊기며 전개가 더뎌지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은 단조로우며 상대 수비를 흔들어낼 결정적인 옵션이 부족하다. 수비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지면서 후방 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저하가 뚜렷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우라와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마스오는 최전방에서 득점 찬스를 노리며 와타나베는 중원에서의 패스 배급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마테우스 사비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 패스로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 상대 수비진을 압박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의 전개 템포가 빠르며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니가타는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끊기며 공격 전개가 둔화되고 있으며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운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우라와는 측면과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테우스 사비우와 마스오의 공격 콤비가 상대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우라와가 경기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우라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 오사카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측면 공격과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후루야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공중볼 경합에서 강점을 보이며 티아고 안드라데와 루카스 페르난데스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백 패스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홈 경기에서의 전개 템포가 빠른 편이며 중원에서의 압박을 통해 상대의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 역습에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어서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다. 우에나카는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얀마테우스는 중원에서 패스 배급과 슈팅 시도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노우에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 패스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압박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의 전개를 쉽게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에 취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세레소 오사카는 홈에서의 빠른 전개와 측면 공격이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티아고 안드라데와 루카스 페르난데스의 콤비 플레이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중원에서의 점유율은 유지하고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전환에서의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세레소 오사카가 홈에서의 이점을 살려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간바 오사카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바 오사카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 장악과 전방 압박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다. 툰맷은 최전방에서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공중볼 경합과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우사미 다카시는 중원에서 공수 전환의 핵심 역할을 하며 패스 연결과 슈팅 기회 창출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 야마시타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백 패스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부로 갈수록 전방 압박이 약해지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홈 경기에서는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제르맹은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며 가토와 나카무라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원에서의 볼 점유율이 높은 편이나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 능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수비 라인은 견고하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로 인해 전방 압박이 약화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홈팀이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중원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전개하려 하겠지만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서 홈팀이 홈 이점을 살려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도쿄 베르디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 베르디는 3-4-3 포메이션을 통해 공격적인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소메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돌파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이토와 마츠하시는 측면에서의 돌파 시도가 빈번하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전방 압박이 느슨해지며 상대에게 쉽게 점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실점이 증가하는 패턴이 두드러진다. 이어서 쇼나는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 전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네모토는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후쿠다는 중원에서의 볼 배급과 공수 전환을 책임지며 팀 전체의 공격 템포를 이끌어가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의 체력 저하를 공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팀이기도 하다. 도쿄 베르디는 홈 경기에서 측면 전개와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도하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며 전개 템포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쇼난 벨마레는 후반부 체력 우위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통해 득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쇼난 벨마레가 후반부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쇼난 벨마레 승리를 추천합니다.